네,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은, 발배사를 투약받는 환자분들 10명 중에서 한 4, 5명 중에 환자에서는 종양이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나머지 환자분들 중에서도 병이 이제 작아지진 않다 하더라도 유지되는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이어서 요로상피암의 사기암 환자분들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최근에 치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1차, 2차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유지요법 같은 낯선 용어들도 등장했고요. 그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은 저는 궁금한 게 사기암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다른 항암 치료 목적과 좀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기암의 치료 목적이 어떤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요로상피암이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 사기암 혹은 전이암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항암 치료를 먼저 이제 권해드립니다. 이제 그때 환자분들께 항암 치료의 목적은 이제 고식적 목적이다. 네, 좀 어려운 단어죠, 고식적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항암 치료를 통해서 이 병을 완치시킬 수는 없지만 병의 경과를 좀 늦추고 또 완화함으로써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잘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치료 자체가 생명 연장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도중에 삶의 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서 특히 교수님과 더 많이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은 1차 치료, 또 1차 유지 치료, 2차 치료, 3차 치료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어 있네요. 먼저 1차 치료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1차 치료는 백금 기반 항암요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백금이란 게 무엇이냐? 이제 그러면 보통은 항암제 이름에 플라틴이라고 끝나는 이제 약물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이런 약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 시간에 방광암의 수술 전후의 항암 치료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사용했던 젬스타빈 시스플라틴이라든지 엠박이라든지 그런 항암제를 마찬가지로 사기암에서도 1차 치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술 전이나 후에 했던 그 약제와 같은 동일한 약제를 쓰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전신 수용 능력이 좀 좋지 않거나 혹은 신장 기능이 나쁜 등 이제 저희가 시스플라틴을 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럴 땐 다른 백금인 카보플라틴이라는 약을 이제 쓰게 됩니다. 교수님, 그 표에 보면은 1차 그 백금 기반 항암요법 옆에 키트루다도 적혀 있어요.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전이암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백금 기반 항암 치료가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고요. 하지만 환자분들 중에서 아주 일부 환자분들은 이런 항암 치료를 고려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의 중에서도 이제 일부 환자의 경우에만 이제 이런 키트루다를 1차 치료로 이제 받고 계십니다. 이제 1차 치료 키트루다는 사실은 급여 적용은 되지 않고 있고요.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럼 급여가 된다는 건 어떤 뜻인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항암제 중에서도 이제 급여가 된다, 그리고 비급여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급여라는 건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항목이 되는 거고요. 비급여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약값을 이제 내셔야 하는 이제 그런 항목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는 그럼 건강보험에서 95%를 그렇죠. 지원해주고 비급여인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100% 환자 부담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럼 백근기만 항요법을 한 다음에 2차 치료가 아니라 1차 유지 치료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처음 듣는 말인데 어떤 개념인지 어떻게 되는 치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엔 사실 유로상피암에서 없었던 개념인데요. 이렇게 이제 1차 백금 기반 항암요법을 4주기에서 6주기 정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저희가 계속 영상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병이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된 항암을 마친 다음에 바벤시오라는 면역 항암제 약을 바꿔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지했을 때 그렇게 유지하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하니까 훨씬 더 생명이 안정되더라라는 걸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바벤시오 유지요법이 이제 표준 치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백근 기반을 끝나고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 걱정되고 무서웠잖아요. 근데 유지요법이 생김으로써 치료를 하면서 더 연장되고 그런 이득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일단 바벤시오 같은 경우도 급여 적용이 되잖아요. 급여 조건이 되는 그런 조건 같은 게 특별히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백금 기반 항암 치료를 최소 4주기를 해야 하고요. 거기서 이제 병이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투여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항암 치료 종료 후에 10주 이내에 투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만 또 급여 적용이 되겠네요. 이런 건 좀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벤시오 같은 경우는 그 투약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네, 바벤시오는 2주마다 투약하게 되고요. 사실 제일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이 언제까지 이걸 투약해야 되느냐입니다. 사실 바벤시오의 임상시험은 심한 부작용이 없다면 병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쭉 유지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디자인되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 경우는 2년까지만 사실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벤시오 유지요법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또 혹시나 이제 백근 기반을 하시다가 중간에 병이 진행되는 분들도 사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지요법으로 넘어갔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이후 치료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백금 기반 항암 치료 도중에 이제 병이 나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종료하자마자 나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시고 보조 항암 치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재발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2차 치료로 키투르다라는 면역 항암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벤시오랑 키투르다가 색이 같은 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같은 색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벤시오랑 키투르다 모두 다 이제 면역 항암제에 속하는 이제 같은 계열의 약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백근 기반을 하고 유지가 되는 분들은 바벤시오라는 면역 항암제 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키투르다라는 같은 종류의 면역 항암제 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은 어떤 경우든 백근 기반이어서 면역 항암제를 한다라는 거는 좀 비슷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표에서 보면은 이제 2차 치료 또는 그 오른쪽으로는 3차 치료에 적혀 있는데 보라색으로 이제 두 가지 약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게 최근에 허가받은 좀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약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각각 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파드셉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일단 어떤 약인지 간단하게 전체적인 좀 내용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파드셉은 기존에 저희가 요로상피암에서 사용해 왔었던 약들과는 기존이 굉장히 다른 약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넥틴4라는 이제 단백질이 요로상피암 세포 표면에 이제 많이 발현이 되는데요. 이 파드셉은 그 이제 넥틴4라는 그 단백질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항체이고요. 그 항체에다가 그 종양을 억제시킬 수 있는 약물인 이제 MMA라는 물질이 달려있는 그런 항체 약물 중합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표적 치료제인 거죠. 암세포에 달라붙어서 네. 이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세포에 달라붙으면 그 약물이 중앙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MMA라는 것이 이제 분리가 되어서 이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이제 그런 똑똑한 역할을 아이네요. 네, 하게 됩니다. 그럼 뭐 투약 방법이나 스케줄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파드셉은 이제 보통 한 주기를 4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주 간격으로 3번을 투약하시고 이제 마지막 4주차는 휴약기가 있습니다. 그럼 3번 맞고 한 주 쉬고 3번 네. 맞고 한 주 쉬고 이런 교수님 더 자주 뵈야겠네요. 이 약을 하면은. 근데 보니까 안타깝게도 급여라고 적혀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비교를 아직까지 현재는 네. 이제 급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그렇다면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나
그게 네. 궁금하거든요. 나한테 가장 잘 맞을까? 이런 게 궁금한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예.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백금 기반 항암요법 그리고 면역 항암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이제 악화된 분들에서 이제 파드셉을 사용했을 때 한 10명 중에 4명에서는 이제 병이 아주 의미 있게 줄어드는 걸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중 또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병이 막 엄청 줄어들진 않지만 유지되는 이제 그런 어떤 이득을 보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다면은 또 환자가 걱정되는 거 부작용입니다. 부작용 어떤가요? 네, 이제 좀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제 탈모, 그리고 손발이 저리는 말초신경병증이 좀 흔하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려움이나 발진도 생각보다 좀 종종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좀 잘 봐야 되는 건 이제 백혈구 저하나 빈혈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특히 이제 특이한 게 이제 고혈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혈당 관리 조절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발생할 경우는 더욱더 교수님과 긴밀하게 상의를 해야겠네요. 그럼 지금 밑에 본 파드셋 밑에 또 발베사라는 낯선 이름의 약이 등장했는데 또 앞에 네. 갈로가 있어요. FG, FR 변이 발견 시 이렇게 조건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발베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약인지 이 앞에 갈로 있는 게 어떤 뜻인지 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유로상피암의 20% 환자분들에서는 FGFR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양 조직의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돌연변이를 확인하면 발베사한 약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약은 경구 표적 치료제입니다. 먹는 약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만 쓸 수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은 발베사를 투약받는 환자분들 10명 중에서 한 4-5명 중에 환자에서는 종양이 의미 있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근데 그 나머지 환자분들 중에서도 병이 이제 작아지진 않다 하더라도 유지되는 환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역시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발베사는 이제 다른 항암 치료나 앞에 말씀드렸던 면역 항암제, 파드셋과는 또 다른 부작용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흔한 것이 이제 설사라든지 구내염 혹은 입마름 이런 거 많이 호소하시고요. 특히나 이 손톱의 변화, 때로는 정말 손톱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 그런 네. 어려움이 좀 있는 약이긴 합니다. 효과가 좋은 만큼 또 부작용이 피해갈 수는 없긴 하겠네요. 역시 또 교수님과 자주 뵈면서 많이 이제 서로 관리하고 예,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파드셋과 발베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다 비급여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부담되는 부분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백금 기반 항암요법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이어서 파드셉이나 발베사와 같은 신약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또는 비급여라서 선택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치료들은 또 어떻게 이어지는지 예, 알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파드셉, 발베사를 사용하신 분들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경우도 그렇고, 이제 전신 상태가 아주 이제 좋으신 분들에게는 사실은 탁솔과 같은 항암 치료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전신 수행 능력이 좀 좋지 않거나 아주 고령이시거나 혹은 기저질환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떤 항암 치료의 이득보다는 어떤 위험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될 때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중단하고 어떤 암에 의한 증상을 좀 완화하고 어떤 심리사회적 지지를 좀 받을 수 있으시도록 저희가 호스피스 완화료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치료는 특히나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보호자 이 세 명의 관계가 네. 더욱더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선택하냐 마냐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치료가 종료가 되는 부분도 있을 때 서로가 서로 위하는 마음을 서로 잘 이해한다면은 그 이후에 선택이나 하는 것도 잘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항암 치료 전반적인 걸 훑어봤는데 간혹 항암 치료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항암 치료에 대한 선입견이나 혹은 두려움 때문에 항암 치료조차 이제 시도하지 않으시려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 비해서 약이 이제 편해졌다. 사실은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편한 약인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백금 기반 항암 치료제도 사실은 최근에는 부작용을 좀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약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항암제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주로 생기는 부작용들을 잘 이해하시고 대처 방안을 좀 숙지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시작도 하시기 전에 포기하긴 너무 아까운 게 맞습니다. 저도 이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몇 년 전만 해도 요로상피암 같은 경우 약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정말 다양한 뭐 면역 항암제, 또 유지요법, 그리고 표적 치료제들이 나오면서 훨씬 더 성과들이 좋아졌으니까 힘을 내셔서 치료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워낙 바쁜 진료 시간 탓에 환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참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드릴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 사실 이제 유로상피암이 과거에는 정말 약이 없었던 질환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항암제가 도입이 되었고 또 여러 표적 치료제들 개발도 도입이 되고 있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많은 신약 임상시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옵션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잘 소통하셔서 좋은 치료를 받고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교수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이렇게 함께 시간 내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우리 한국 신장암 한우의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